한일 정상회담 세 번째 현안,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최근 북한이 한미를 동시에 겨냥해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데 안보 협력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교수님, 또 양국 시선에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방미 시에 네. 아까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핵 협의 그룹을 결성하고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안보 동맹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좀 일본도 그러한 협의 그룹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이 좀 뒤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번에 한일 관계를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아직 한미 협의체도 제대로 구성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핵에 관한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그러한 논의를 성급하게 지금 하기는 적당치 않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소 한일 간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온도차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재개한다는 새 징후가 포착됐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김정현 의원님,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해 있을까요?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네. 북한은 언제든지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기 상황에 몰린다 하면 더 큰 도발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가면 끝까지 가겠다 이런 식의 것들을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제일 지금 저희가 논의한 순의 역순이에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안보 문제고 네. 그다음에 경제고 그다음에 과거사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야당에서는 경제나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결국 생명과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미국과 한미 협력 핵 협력 기구 협력체를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뭔가 거기 어떤 얘기들이 오갖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은지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 입장에서는 제가 외교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쿼드에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미국과 네.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쿼드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일본이 그걸 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좀 더 공고화된 다음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뉴크 그룹에 너희들 끌어들일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쿼드로 들어가자라는 식의 어떤 이런 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마 이번 방안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안보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 겁니다. 네. 자,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원덕 교수님, 네. 이를 계기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위한 별도의 협력체를 만들지도 관심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또 이렇게 대결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마 히로시마에서 그 정상들이 모이게 되면은 한미일 간에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거기서 바로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한미일 협의체가 구성될지는 지금으로서 예상하기 어렵지만 네. 방향성으로 보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부분적으로 있겠죠. 그것이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냐 하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다고는 보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한일 협력이 강화되거나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정책의 레버리지에서도 사실은 크게 불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한중일 간에는 3자 정상회담의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한일 협력이 가속화가 되면은 중국을 끌어들여서 한중일 협력의 구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다자 협력의 국제 구도에서 한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외교적인 위상을 높이고 또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장들이 있습니다. 아까 쿼드 말씀하셨지만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유엔 안보리에서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 문제도 있고 또 한국의 국제 기구나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공간을 확대할 때
일본이 그것을 도와주냐 아니면 방해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네 번째 현안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과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일본 IAEA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정당성을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원덕 교수님 어떨까요?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IAEA에서 하는 그 모니터링 지금 절차 플러스로 한일 간에도 이 방류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다자 IAEA를 통한 검증 작업은 어느 정도 그동안 인식해왔던 것이지만 이렇게 양자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감시 모니터링하는 그것은 아마 최초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국민들의 그런 우려에 좀 화답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좀 우려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이죠? 왜냐하면 IAEA가 물론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 거기서 검증하는 것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IAE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예산의 분담률을 보면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전체 예산 25.1%고요, 10%. 그 다음으로 중국이 14.5%를 부담하고요. 세 번째로 일본이 7.758%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전체 예산의 거의 한 35, 40%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자료예요. 그러니까 저는 IAEA가 물론 중립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이런 예산을 분담하는 나라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교수님 얘기했죠. 저는 그 얘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된다. IAEA의 기본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한일 전문가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방류를 찬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고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1%라도 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요소가 있으면 그건 반대해야죠. 이게 무슨 외교적 문제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검증하고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100% 안전성이 보장될 때만 찬성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전문가들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또 얘기를 해보자면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했는데 전 의원 이를 반박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보시죠. 제일 동강에 있는 국도 잘 우리 땅에 뭐 우리 땅인데 무슨 뭐 국면 전환용 독도 방문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을 느닷없이 또 독도를 방문하셔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대통령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하면은 국제 분쟁으로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네, 이 상황은 우리 대통령의 첫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의를 했고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었는데 전용기 의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뭐 잘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우리 국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 독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비판을 했던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거 갈등되는 거 아니야?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측의 시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여당의 단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기본은 하고 살자. 일본 국가 바라는 게 뭐냐면 독도를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슈화 안 시키는 게 국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가한테 놀아나는 거다. 네, 김정은 의원님, 독도 방문에 대해서 뭐 여야가 바뀌면 의견도 또 바뀌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독도는요. 정말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계속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거
그 민족 감정을 갖다 자극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얻어왔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방문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천영우 수석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셨어요. 네. 그래서 저걸 통해서 그 국민 감정을 좀 돌려놓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 전영기 의원이 방문한 거, 그 이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한 얘기가 100% 맞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독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 땅을 자꾸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해외에다 얘기를 함으로써 국제 분쟁화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영기 의원 지금 방문하는 것은 저렇게 나오니까 당장 일본에서 극우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독도 문제를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시다 총리 가서 양보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영기 의원이 저기를 방문한 게 아마 한일 관계를 더 파탄을 계속 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엉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 의혹을 개인적인 갖게 의견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 모레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일의원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과 만나겠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국민의힘은 참석을 고려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만나서 우리 국민 의견 전달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당만 만나면 여당이야 뭐 특별히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관계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국민 의사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좀 면전에 대고 듣기 싫은 얘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못하는 얘기 야당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할 분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하지 못하는 얘기 껄끄러워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기시다 총리한테 지금 봐라 윤석열 대통령 이 일본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지율 떨어졌는데 좀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좀 신랄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봤습니다. 이원덕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